여기에 있는 구근들은 전부 네덜란드에서 저온 처리가 돼서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보면 지금 이렇게 싹이 안 난 이런 애도 있지만 싹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속에 잎이 보여야 되는데 이렇게 싹이 안 보이는 애들도 있어요. 이렇게 싹이 안 보이는 애들. 여기도 보면 싹이 있기는 한데 약간 좀 이상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속에 잎이 안 나고 있는 이런 녀석들, 그 다음에 싹이 제대로 안 나고 있는 이런 녀석들, 대체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구근을 뽑아봤는데요. 이렇게 뿌리는 다 정상적으로 잘 났어요. 뿌리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잘 났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거를 반으로 한번 썰어 볼게요. 아이고. 엄마, 여기에 이렇게 찔러지니까 더 멋져 보이는데요? 저희 진짜로 보니까 정말 잘 볼 수 있어서 더 좋아요. 그래요? 씌워서 자르니까 좀 아깝다요. 아주 대단하군요. 자, 이렇게 구근을 썰어 보았어요. 써는 과정에서 흙 같은 게 너무 많이 묻어서 제가 좀 씻어가지고 가져왔습니다. 자, 처음에 봤을 때는 얘가 싹이 요 정도밖에 나지 않았고, 또 얘네들은 이렇게 싹이 요만큼 났기 때문에 얘는 얘만의 어떤 독특한 문제가 있구나, 그리고 얘는 뭐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었지만 막상 반으로 쪼개놓고 보니까 얘랑 얘가 같은 문제가 있었고 얘는 그거랑 다른 별개의 문제가 있었다는 게 드러났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겨서 이런 생육상의 문제를 일으켰는지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 구근입니다. 보시면 뿌리는 아주 정상적으로 잘 났어요. 구근 바깥으로 봤을 때에도 이 정도는 있는 일이죠. 그래서 사실 겉으로만 봤을 때, 구근으로만 봤을 때에는 정상적으로 뿌리도 나고 싹도 잘 나겠구나, 꽃도 피겠구나, 이런 기대를 하게 만드는 구근이었으나 다른 애들과 다르게 싹이 잘 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시간을 기다렸다가 난 싹이 또 이렇게 보시면 잎이 막 이렇게 갈색으로 마치 병해를 입은 것처럼 이렇게 안 예쁜 잎이 돋아났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데 대체 문제가 뭘까? 안에가 썩었나? 하고서 이렇게 잘라봤더니, 자, 모든 생장의 중심이 되는 요 기저부 부분도 갈색으로 변하거나 검은색으로 변하거나 상하거나 무르거나 그런 것들이 일절 보이지 않아요. 여기는 아주 정상입니다. 그러면 기저부가 무름병이 생긴 게 아니라면 도대체 왜 싹이 이렇게 비정상으로 났는가? 잘라보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 부분이 이렇게 모양을 띠고 있죠. 이 부분이 원래대로라면 꽃이 피는, 꽃이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꽃눈이에요. 꽃눈. 꽃봉오리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보면 여기 위에 부분이 이렇게 새까맣게 됐어요. 이렇게 정상적으로 생긴 꽃눈이 이렇게 까맣게 되면서 사라지는 것을 전문 용어로는 블라인드라고 합니다.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맹아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식물 용어로 맹아라는 말을 싹이 돋는 것으로 더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블라인드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한 의미 전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여기에서는 블라인드라고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생겼던 꽃눈이 이렇게 없어지는 걸 블라인드라고 해요. 그러면 이 블라인드가 왜 생겼느냐 하면, 구근 꽃눈 분화가 끝나고 나면 저온을 겪어야 돼요. 그래서 저온을 쭉 겪어야
다시 이제 따뜻해지는 봄이 되었을 때 예쁜 꽃이 피는데 요 녀석이 갑자기 고온에, 이상 고온에 좀 장기간 노출되거나 하면은 이렇게 꽃눈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보통은 30도 이상의 고온에 노출되었을 때 이런 맹아가 잘 생긴다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이 구근 같은 경우는 빅치프라고 제가 이제 저온 처리된 구근을 받아서 키우고 있는 건데 이 녀석을 제가 구입을 하고 나서 한 달 넘게 안 심었어요. 그때 너무 바빠가지고 제가 심는 걸 미뤘었는데 그 기간 동안 제가 서늘하게 보관을 잘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때 제가 뭐 거실에 뒀던 기간도 좀 있었던 것 같고 또 가을에 좀 덥기도 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더울 것 같으면 흙에 심어가지고 물을 좀 주면 좀 서늘하고 그랬을 텐데 제가 좀 덥게 뒀던 것이 이런 블라인드를 일으킨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너무 갑작스런 고온에 노출되거나 온도차가 너무 심하거나 이럴 때 이런 블라인드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구근을 살펴볼게요. 두 번째 구근 역시 싹은 길게 났어요. 맨 첫 번째 싹은 이렇게 길게 났지만 그 안에서 이게 그 다음 싹이 올라오지 않고 있었잖아요. 보시면 여기도 꽃눈이 있어야 되는 이 부분이 아주 새까맣게 변해버린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녀석도 블라인드예요. 그래서 꽃눈이 이렇게 태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 녀석이랑 요 녀석 같은 경우는 꽃눈은 정상적으로 생겼지만 관리함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블라인드가 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구근처럼 잎은 하나 났는데 속에 잎이 안 보였던 요 구근은 어떤 사정이 있었나 하고서 이렇게 잘라봤는데요. 요 녀석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제 줄기가 여기서 이렇게 끊기기는 했는데요. 보시면 요 부분 말고 요 부분이 원래 줄기입니다. 원래 줄기. 요거는 자구예요, 지금. 그래서 얘를 이렇게 가리고 볼게요. 헷갈리니까 가리고 볼게요. 자, 이러면 보시면 여기에 아까 구근들이랑 다르게 가운데에 볼록한 부분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요. 원래는 꽃눈이 있어야 될 부분, 볼록한 부분, 그게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고 아주 그냥 길다란 줄기 부분만 보입니다. 자, 얘는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애초에 꽃눈이 생기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꽃눈이 안 생겼느냐 라고 하면 발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분이 이렇게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할 수도 있는데 제가 욕심을 부려서 좀 더 복잡하고 많이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식물이 그렇지만 식물은 영양생장이라는 걸 하고 생식성장이라는 걸 합니다. 오타가 났네요. 근데 이건 꼭 식물만 그러는 건 아니고 사실 모든 생명체가 그래요. 우리 인간들도 영양생장, 키가 쭉쭉 자라고 몸무게가 느는 영양생장을 하고 또 생식성장, 우리 2차 성징이라고 하죠. 그런 성장을 하기도 해요.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키가 쭉쭉쭉쭉 자라고 잎이 나고 새 줄기가 나는 영양생장도 하지만 이세를 위한 종족 번식을 위한 꽃이 피운다거나 뭐 열매를 맺는다거나 하는 생식 성장을 하기도 합니다. 튤립 같은 경우는 초봄이 되면 잎과 줄기가 쭉쭉쭉 자라는 영양 생장을 했다가 꽃이 피면 이제 꽃을 화려하게 피우고 좋은 향기를 뿜어내는 생식 성장을 해요. 그리고 나서 꽃이 시들면 다시 요 영양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4월에서 이제 시들 때까지, 그러니까 5월이나 6월이죠. 이때까지 영양생장을 해요. 광합성을 하면서 구근에다가 녹말을 저장하는 그 영양생장을 해요. 이 영양생장이 끝나고 나면 이제 무더운 여름이 되죠. 그러면 얘네들이 휴면기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휴면기에 들어가면 다시 이 생식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휴면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기간 동안에 튤립이 노느냐 하면 안 놀아요. 이때 굉장히 중요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여름이 되면 이제 휴면기를 갖죠. 이 휴면기 동안, 무더운 휴면기 동안 얘네들이
여기에서 꽃눈을 만드는데 꽃눈을 그냥 바로 슝 만드는 게 아니라 총 7단계에 걸쳐서 만듭니다. 그래서 이게 껍질이죠. 껍질 안에서 싹도 만들고요. 줄기도 만들고요. 네, 꽃도 만듭니다. 총 7단계에 거쳐서 이렇게 만들어요. 이게 휴면기 때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튤립이 만약에 휴면기를 충분히 보내지 않으면 튤립이 아무리 이렇게 통통하다고 하더라도 절대 꽃이 생기지 않고 꽃이 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주의 드리는 말씀이 튤립 수확한 후에 냉장고 넣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휴면기 때 꽃눈을 만들어야 꽃이 펴요. 꽃눈이 생기지도 않았는데 바로 저온 처리한다면서 냉장고에 넣어버리거나 아니면 서늘한 곳에서 보관을 하거나 해버리면 꽃이 안 생겼기 때문에 꽃이 절대 피지가 않습니다. 이제 농가에서 주로 절화 생산용으로 쓰는 저온 처리가 된 구근이잖아요. 자, 이 저온 처리가 된 구근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이 구근을 이제 10월 우리나라에 적어도 11월 전에는 갖고 와야 이제 농가들이 심어서 튤립을 키우잖아요. 그러면 배편으로 오는 동안 한 달 이상이 소요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덜란드 측에서는 늦어도 9월에는 얘네들을 배편으로 보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튤립을 수확한 다음에 보내기 전에 휴면기도 충분히 가져야 되고 저온 처리도 충분히 해야 되니까 시간이 굉장히 빠듯한 겁니다. 그래서 물론 자기들이 그동안 보유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매뉴얼대로 이렇게 딱딱딱딱딱 진행을 하기는 하지만 그 과정 중에서 그 속도를 못 맞추는 따라오지 못하는 구근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구근은 매뉴얼대로 7주 정도면 꽃눈 분화 이게 충분히 되는 그런 구근도 있겠지만 개 중에는 좀 느려가지고 7주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각 단계별로 그 꽃눈 분화에 필요한 어떤 작업을 마치지 못하는 그런 애들도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아주 낮은 확률이지만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휴면기를 충분히 주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 꽃눈 분화를 충분히 마치지 못한 상태로 저온 처리가 돼버린 요런 구근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뭐냐면 저온 처리를 해야 튤립이 꽃이 핀다 그래가지고 진짜 튤립 수확하자마자 무조건 냉장고로 넣어버리거나 뭐 서늘하게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게 아니다. 식물의 휴면기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 튤립 성장에 있어서 튤립의 휴면기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튤립 수확하는 영상을 또 따로 올리면서 이 얘기를 하긴 하겠지 제 영상을 매번 꾸준히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쩌다 가끔 이 영상을 보고 그 이후로 저를 안 찾아오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튤립 수확하고 혹시나 냉장고에 넣어버리는 그런 저온 처리를 해버리는 그런 실수를 하는 분들이 계실까 싶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는 8월 초순까지는 따뜻한 온도에 놔둬야 꽃눈 분화 작업이 충분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8월 초까지는 그 여러분들이 키우는 환경에서 저온 처리가 딱히 필요하지는 않겠지만 혹시 이제 여러분들만의 특수한 사정 때문에 저온 처리를 해야 한다면 8월 초순까지는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걸 추천을 해요. 그냥 내버려 둔다라 함은 온도가 23도 이상이 되는 물론 40도 이상의 그런 고온인 환경은 안 되고 그냥 23도 이상이 되는 그늘인 그런 곳에다가 그냥 구근을 내버려 두시면 저절로 휴면기에 들어가고 저절로 이렇게 꽃눈 분화를 하면서 8월 초순까지는 꽃눈 분화 작업을 맞춰줄 거예요. 그래서 꽃눈 분화 작업이 완벽하게 끝나고 나면 그때 여러분들 선택에 의해서 저온 처리를 할 수도 있고요. 다만 이제 그 꽃눈 분화가 끝나고 난 후에 지나친 고온에 노출이 되면 이렇게 보았듯이 이런 블라인드가 나타날 수도 있으니 요 점을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반으로 쪼갠 김에 좀 더 얘기를 또 해보자면 보시면 여기에
원래 이렇게 꽃봉오리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걷어냈습니다. 걷어내고 났더니 이런 녀석이 하나가 나왔죠. 요 쪽파같이 생긴 요 녀석은 뭐냐면 자구입니다. 자구. 원래대로라면 자구가 이렇게까지 잎이 쭉 나오려고 하고 있었죠. 원래 이 정도로는 성장하지 않고 그냥 이 정도로 있었을 거예요. 지금 꽃눈이 블라인드가 되면서 이 구근이 올해는 텄네, 꽃눈은 텄으니까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다, 번식을 위한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자구의 에너지를 몰빵해가지고 이 자구가 지금 새로 싹을 내려고 준비하고 있던 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옆에 구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꽃눈이 생기지 않았던 이 구근 같은 경우도 여기가 자구인데 이 자구 옆에서 지금 보면 이렇게 새로운 싹이 막 이렇게 나오고 있었죠. 그리고 보면 여기 지금 자구가 굉장히 통통해져 있고요. 보통은 우리가 자구를 이 구근 바깥에서 보기 때문에 이 바깥에서만 이렇게 자구가 생겨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자구는 항상 이 생장점이 되는 이 기저부 한 복판 여기서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구가 생겨나면 이게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이 중심부에서 이렇게 점점 밀려나요. 이 세포들이 이렇게 점점 밀려나요. 마치 그 판이 갈라지면서 그 사이로 이렇게 해저화산들이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밀려나는 것처럼 자구들도 이렇게 조금씩 중심부에서 이렇게 점점 밀려나와서 1년, 2년, 3년이 지나면 얘도 이제 바깥으로 완전히 밀려나서 우리가 보기에 바깥에서 자구가 생겨난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히아신스, 수서나 모든 구근들이 자구가 이 중심 부분에서 생겨나서 바깥으로 점점 밀려나는 구조예요. 다만 보통은 이제 원래 줄기가 재기능을 하면 이 자구한테 너무 많은 에너지를 주지는 않기 때문에 보통은 너무 쬐깐해서 안 보이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꽃눈이 태아됐거나 꽃눈이 안 생겼거나 하는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준비한 자구한테 이 가진 에너지를 모두 몰빵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키웠기 때문에 육안으로 보기에도 굉장히 크게 이렇게 발달한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튤립 키우면서 구근이 이렇게 겉에가 이렇게 상해가지고 또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여기 부분이랑 그 다음에 꽃봉오리 부분이 문제가 생기지 않았으면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하시지 않아도 돼요. 어차피 걱정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법 같은 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시면 이렇게 상해가지고 썩어가기는 하겠지만 이 양분들이 그대로 다 없어지는 건 아니고, 필요한 양분 같은 거는 전부 다 다시 회수해가지고 이렇게 자구 같은 데다가 이렇게 몰빵해가지고 다음을 위한 어떤 대비책을 이 식물 스스로가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식물을 믿고 좀 기다려 주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블라인드라던가 아니면 아예 이렇게 꽃눈이 안 생겼다거나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올해 꽃을 못 봐서 그렇지 얘네들이 자구를 키운다거나 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또 다시 정상적으로 꽃을 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 집에 심은 구근 중에 이런 경우가 있다면 저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지 않으셔도 되고, 그냥 싹이 하나가 나든 아니면 자구에서 싹이 나든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고 다른 거랑 똑같이 물 주면서 한번 키워보세요. 그러면 올해 꽃은 못 봐도 그 후년에는 또 꽃을 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싹에 곰팡이가 났다고 어떻게 하면 좋냐고 막 이런 문의를 해주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마침 저도 이렇게 참고할 만한 사례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려요. 이렇게 보면 지금 코딱지만큼 나온 요 싹에 곰팡이가 생겼어요. 요거 그대로 놔두면 막 번져가지고 다른 식물한테도 또 해를 끼칠까봐 막 걱정이 되시잖아요. 그러면 요거 그냥 이렇게 뜯어줘도 돼요. 여러분들 걱정되시면 다른 거한테 옮겨질 것 같으면 이렇게 썰어줘도 되고, 또 이렇게 보면서 안에 싹은 괜찮나? 진짜 안에 싹까지 옮겨갔나? 이렇게 확인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지금 이렇게 까고 보니까 또 여기 안에 갈색으로 이렇게 중간에 있는 싹이 또 갈색으로 해서 이거 안에 다 썩었나 보다 막 이런 걱정이 드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양파도 보면 겉에도 멀쩡하고 심지도 멀쩡한데 꼭 중간에 또 이렇게 갈색으로 썩은 애들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튤립도 심지도, 그러니까 꽃머리가 있는 심지도 괜찮고 또 겉에 부분도 멀쩡한데 꼭 중간 부분에 이렇게 좀 상한 애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 궁금하시면 이렇게 파보셔도 됩니다. 어차피 지금 여기 위에 부분에 꽃이 없어요. 꽃은 아직 이 구근 안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지금 이렇게 건드리고 나면 그 싹의 끄트머리만 좀 깽낀다, 없어져서 뜯어져서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니까 용감하게 한번 파보세요. 그래서 심지까지 진짜 새까맣게 타들었으면 이 구근은 올해는 텄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지만, 이렇게 파봤는데 안쪽은 괜찮다 이러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안심하실 수 있죠. 그래서 직접 이렇게 뜯어서 확인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 과정 중에서 물론 잃는 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 배우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궁금하면 직접 이렇게 뜯어보고 파보고 들여다보고 이러는 걸 저는 언제나 응원합니다. 그래도 이제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을 수는 있으니까 궁금하시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대신 이렇게 뜯어보고 봐드릴게요.